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나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인데 이미 한 사람이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기도 중에 바른 계시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까? 브랜든 빅스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은 14살 때 받은 첫 번째 환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나이에 그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 독특한 은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브랜든은 조용히 자신의 예언적 은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른 모든 기술의 일기장에 기록했고 놀랍게도 그의 예언 중 87%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팬데믹을 예견했고 2023년의 경제 위기를 예측했으며 심지어 작년에 일어난 중동의 큰 변화도 3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받은 어떤 계시도 올해 초 그가 경험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내 방이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영적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세계와 한국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메시지가 너무 무거워서 공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브랜든의 계시는 일반적인 영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 지속된 깊은 기도와 금식의 시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방 전체가 황금빛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신성한 만남 동안 브랜든은 세계 지도가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특정 지역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반도는 가장 밝게 빛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적 사건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납니다. 한국은 그 빛의 원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브랜든이 바른 계시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해는 단순한 벨럭의 숫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가 본 환상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시작된 중대한 변화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자연재해, 경제적 변동, 정치적 격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브랜든은 자신의 메시지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경고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계시에 따르면 올해 일어날 사건들은 인류에게 큰 보전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보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다. 깨어나고 준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브랜든의 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동방의 빛으로 묘사되었으며 세계적 혼란 속에서 안정과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브랜든의 계시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이 계시는 우리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의 세계가 직면해 심각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브랜든은 이 모든 환상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계시를 바탕으로 브랜든은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사건들과 한국의 예언적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인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025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닌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하루가 아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요 곡물 가격은 평균 78% 상승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공급망 붕괴,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에 결합되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슈퍼마켓의 풍요로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의 가치를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부족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물 스트레스 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들이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작년 대비 지하수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은 석유보다 더욱 귀중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서도 전력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이 혼란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석유 가격의 폭등은 이 모든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 석유 생산국들 간의 협력 실패로 인해 석유 가격은 배럴당 $3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을 급증시키고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이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유로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치의 30%를 잃었고 이로 인해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피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한국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영적 각성은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제한된 자원으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커뮤니티 기반 사회 시스템은 자원 부족 시대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영적 각성입니다. 교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 모임은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안정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시대의 영적 등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고통스럽지만 모든 붕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인간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늘에서 오는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동안 우주로부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징조는 인류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한한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 사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물체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위협을 감지했지만 대중의 혼란을 우려해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에서 다가오는 이 메시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류의 운명을 바꿀 신호입니다. 미국 상공을 가로지르는 불타는 바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밝은 별처럼 보이다가 점점 커지면서 하늘을 밝히는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며 이 천체 현상을 바라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유성이 아니라 지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행성임을 알게 됩니다. 이 천체는 정확히 카리브해 지역,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 충돌할 것입니다. 충돌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며 해저에 거대한 크레이터가 형성됩니다. 이 충격은 리히터 규모 9.7에 해당하는 지진과 맞먹는 힘을 발생시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주간 섬들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바다에 떨어질 때 물은 산처럼 솟구칠 것입니다.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메가 쓰나미는 역사상 기록된 어떤 쓰나미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파도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동부 해안에 도달합니다. 뉴욕, 보스턴,
마이애미 같은 대도시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안설은 영원히 변형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파도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 서부에도 도달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해안 도시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 건물들과 중요한 인프라가 파괴되고 유럽의 경제 중심지들이 마비됩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도 거대한 파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올 것입니다. 미국은 내부 복구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유럽연합은 심각한 내부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해영국들 간의 연들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위기의 시간에 진정한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더욱 큰 비전을 가진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은 더욱 광범위합니다.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이루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재편됩니다. 달러의 기축토와 지위가 흔들리고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험 산업은 이러한 대규모 재난을 감당할 수 없어 붕괴하고 이는 다른 산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생산과 유통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미국 동부의 농업지역과 유럽의 주요 항구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이 더욱 약화됩니다. 이미 시작된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많은 지역에서 기아와 사회 불안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놀라운 연대와 인간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의 구호 활동에 나서고 일반 시민들도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보험의 손길을 내밉니다. 재난은 인류의 취약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숭고한 모습도 이끌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수행성 감지 및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은 미래의 우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흉려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재난이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돈과 파괴 속에서 세계는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동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리적 세계가 무너질 때 영적인 힘이 더욱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혼돈의 시대의 한 국가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어둠에 잠길 때 한반도에서 희망의 빛이 솟아오릅니다. 봉방의 빛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지금 이 시대에 수행하고 있는 영적, 경제적, 문화적 사명을 정확히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감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쌓아온 회복력이 지금 세계적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에는 한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 유산이 현재 세계가 필요로 하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빛으로서 한국의 역할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신자들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영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신앙적이었던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믿음의 길을 찾아 한국의 교회와 영적 커뮤니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장은 더욱 놀랍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혁신적 금융 시스템은 기존의 붕괴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세계 3대 블록체인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디지털 자산 관리와 탈중화와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경제 질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동안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은 인간 중심적 가치를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교육, 환경 분야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솔루션은 실질적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로운 공존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번영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특히 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은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영적, 윤리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가 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이 한국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했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서울에 새로운 본부를 설립하고 있으며 외교적 협상의 장소로 한국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닌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계는 전 세계적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안정성과 혁신성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수소경제, 우주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은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시대에 적합한 해결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세계 각국이 한국을 영적, 기술적 재건의 모델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난과 위기 후 신속한 회복과 번영의 경험을 가진 한국의 지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위기 관리 방식, 공동체 정신, 그리고 영적 가치관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청사진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 각성과 발전의 원동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기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보응 때와 같은 영적 불길이 다시 한번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흥의 규모와 간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평양 대보응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의 영적 각성은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 영적 진리를 향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깊은 갈망이 한국 전역에 퍼지면서 영적 보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들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예배당이 부족해 많은 교회들이 추가 예배를 드리거나 대형 경기장을 빌려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연합 예배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치유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 현상들이 일어나 의사들마저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존해온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하며 심지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신론자였던 지식인데 물질적 성공에만 집중했던 기억인데 쾌락을 추구하던 연예인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와 의료계, 법조계 등 사회 지도층의 회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의 주역은 젊은 세대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주로 중장년층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보험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닌 진정한 영적 경험과 사회적 실천을 중시합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그룹이 대학 캠퍼스와 직장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신앙인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어 영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닌 사랑과 봉사,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복음음악은 이 보응운동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찬송가에서부터 현대적인 경배와 찬양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영적 음악이 한국 음악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 음악 가수들은 대중음악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세속적인 가요와 함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음악들은 유튜브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글로벌 영적 각성의 사운드 트랙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영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과 젊은 신앙인들이 공유하는 콘텐츠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메시지부터 심층적인 영적 가르침까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회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건물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접속 가능한 가상 교회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특히 물리적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회 모델은 글로벌 종교 커뮤니티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영적 부흥은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감소하고 자살률이 줄어들며 가정폭력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빈곤층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봉사활동이 확대되면서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각성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실험과 도전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영적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구의 물리적 땅에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지진과 같은 자연적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지질학적 사건이 아니라 깊은 영적 변화다 물리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와 소해 해저에서 감지되는 지진 활동이 급증하면서 과학자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는 화산 활동의 징후가 포착되었고 해저 지형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심오한 영적 변화의 물리적 징후입니다. 해안가에 밀려온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은 더욱 불길한 전조로 여겨집니다. 강원도와 경상도 해안선을 따라 죽은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해소 온도 변화와 미세 지진 활동으로 인한 해저 가스 방출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이를 자연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강과 호수가 범람하고 수많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반면 서해안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확장되는 기이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태안 해안에서는 새로운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르고 있으며 이는 해저 지각 활동의 결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자연 현상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땅에 신음하며 인류에게 화해와 정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착취와 오염으로 고통받아온 지구가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징후들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반도의 토일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은은 3일간의 고립된 영상 중에 강력한 영적 각성을 체험했으며 이는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영적 체험 이후 김정은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감시단의 검증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북 간 즉각적인 국경 개방과 자유로 막내를 활용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외교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잡한 협상 과정 없이 불과 몇 주 만에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이 제거되기 시작했고 70년 넘게 단절되었던 가족들이 재회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화해를 역사적 기적이라 칭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북한에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 세워졌고 대규모 세례식이 간과 호수에서 연이어 열렸습니다. 남한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북으로 건너와 영적 지도를 제공하며 새로운 신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통일 과정은 평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이념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 주민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경제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통해 한국은 빠르게 새로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진보도 눈부십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 상태와 의료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북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며 꿈을 나누는 모습은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깊은 영적 변혁의 과정이며 한반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 미래의 세계 질서의 새로운 통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영적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2025년을 넘어선 미래는 이미 그 윤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영적 불길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2030년까지 약 1억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현상을 넘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반도 통일과 재건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금은 북한 지역의 인프라 구축, 교육 시스템 혁신, 의료 서비스 확충에 사용되며 통해 한국은 전 세계적 경제 번영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준비를 위한 절실한 부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며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한때 분단되어 고통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위한 통합, 치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보전들을 해결할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변화의 목격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으로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 소식을 나누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놀라운 변화는 더 빠르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바바방가가 남긴 마지막 경고,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그녀의 85%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1분의 고, 쓰나미, 코로나,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인류의 새로운 지혜를 품게 될 것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앞으로의 20분,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았던 여인, 바바방가. 그녀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녀의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11년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바바방가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그녀를 덮쳤고 바람은 그녀를 하늘로 들어 올려 멀리 던졌습니다. 구조대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은 모래와 먼지로 가득 찼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잃은 그 순간 그녀는 바른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은 더 이상 현실을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시간의 장벽을 넘어 보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 능력은 점차 영성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미래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불가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정치인과 세계 지도자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예언들을 살펴보면 소련의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거대한 덕색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1979년에 나왔으며 실제로 1991년 소련은 해체되었습니다. 11분의 9 테러에 대해서는 미국의 철새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형제들이 울부짖을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철새라는 표현이 비행기래, 형제들이 쌍둥이 빌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 대해서는 거대한 파도가 해안에 덮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바방가는 1996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예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의 약 85%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각장애인 여성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추감각적 지각이라고 부르며 일부는 그녀의 뇌가 시력 상실 후 바른 감각을 극대화시켜 시간의 흐름에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녀의 능력이 영적인 영역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바바방갈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묻기도 전에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한 사람들은 마치 그녀가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투명하게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한국과 세계에 대해 남긴 충격적인 예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바방갈은 생전에 동양의 주요한 나라가 세계의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녀는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지금 2025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세계가 급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우리는 바바방가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녀가 예견한 새로운 세계 질서와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바꾸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바방가의 유럽에 관한 예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녀가 예견한 새로운 전쟁의 그림자가 이미 우리의 현실을 덮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클지도 모릅니다. 바바방가의 유럽에 관한 예언은 지금 세계 각국 안보 전문가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바바방갈은 생전에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북유럽과 동유럽에서 시작된 불꽃이 전 대륙을 집어삼킬 것이다. 이 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현재 갈등에서 시작되어 점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발트해 여는 국가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국경 분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세계관의 충돌, 도 문명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 세계관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조짐에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전역에서 내셔널리즘의 부활,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증가, 그리고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은 사회적 갈등의 심화를 보여줍니다. 바바방갈은 이러한 사회적 균열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황금 도시에서 시작된 불길이 많은 도시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이 황금 도시가 프라하나 브뤼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중심부에서 시작된 갈등이 연쇄적으로 확산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예언이 현실화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존재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국 간의 불화와 내부 분열로 인해 집단 방위 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보호자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오랜 동맹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내부 분열을 암시합니다.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북극의 곰이 남쪽으로 발톱을 뻗을 때 세계는 떨게 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넘어 더욱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불길한 예언이 있습니다. 분열된 땅에 더 깊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이미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란 암시입니다. 세계 지정학적 균형에 미칠 영향은 더욱 광범위합니다. 유럽의 불안이 동방의 용을 깨울 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혼란이 아시아, 특히 중국의 세계 질서 내 역할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구 강대국들이 유럽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왜 이 예언에 주목할까요? 바바방가의 다른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수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재 유럽의 지정학적 긴장은 그녀가 묘사한 상황과 우려스러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난민 문제, 포퓰리즘의 부상은 이미 사회적 불안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바바방가의 예언 자체보다 그 예언이 현재 지정학적 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일치성이 우연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이러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방가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래는 볼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집단적 선택과 행동이 이러한 예언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럽의 운명이 흔들리는 지금,
세계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전쟁과 함께 미짐 위에 경제적 격변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경제적 충격파는 이미 우리의 문 앞에 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은행 기절은 안전합니까?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다면 어떨까요? 바바방가의 경제 예언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의 탑이 무너지고 돈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바바방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규모 금융위기를 예견했습니다. 그녀의 비전에서는 세계 주요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증시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시스템과 금융 구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풍화들이 가치를 잃고 오랫동안 지속된 금융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미 그 징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부채 수준은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바바방가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더욱 큰 붕괴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집들이 주인에 잃고 도시는 텅 비일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대규모 압류 사태를 암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재산 축적의 안전한 수단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이 갑자기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많은 가정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입니다. 기술 발전과 경제 위기의 이중 타격으로 인해 구조적 실업이 사회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많은 직업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는 충분히 빠르게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에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디지털 금화가 오래된 화폐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디지털 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이 전환기를 더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들이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와 같이 디지털 혁신에 앞선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바바방갈은 부의 불평등이 극단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수가 대부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큰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입니다. 공유와 협력이 새로운 부를 창출할 것입니다. 경쟁과 개인적 이익 추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 시스템이 더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대체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입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 자산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와 같은 새로운 자산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있나요?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경제적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건강 위기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바방갈은 경제적 붕괴와 함께 잊혀진 질병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기침 소리, 열, 호흡 곤란, 코로나19의 악몽이 아직 생생한데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바방가다 본 미래에는 인류가 잊고 있던 질병들이 다시 돌아오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죽음이 녹아내려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현재 과학계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과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고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미 3만 년 전의 바이러스를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바이러스가 해동 후에도 여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따라서 면역력이 전혀 없는 병원체들이 우리의 현대 사회로 유입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적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가장 약한 자들을 먼저 데려갈 것입니다. 바바방가는 잊혀진 질병들의 기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들의 새로운 변이 출현도 예견했습니다. 항생제 내성 세균, 변이된 바이러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는 열대 질병들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도전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바방가의 비전은 그렇지 않다고 암시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자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가 의존해온 항생제와 백신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효과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항생제 내성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으로 인해 간단한 감염도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을 21세기 최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둠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치유의 지혜가 동쪽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바바방가는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이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의학의 지혜와 현대 생명공학의 결합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연의 비밀을 푸는 자라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화합물, 해양 생물의 방어 메커니즘, 그리고 미생물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가 발견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이미 한국의 연구자들은 전통 약초에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효과적인 새로운 화합물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팬데믹이 찾아온다면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바방가는 문이 다시 닫히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것입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19 기간에 경험했던 봉쇄 조치와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일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보건 당국은 위협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바방가의 예언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이 불충분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눈을 감을 것이나 나중에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백신 개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생명의 물방울을 위한 경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바방가는 전통적인 백신 접근법이 새로운 병원체에 대해 충분히 빠르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면역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바바방가는 인류가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날 것입니다. 위기는 혁신에, 고통은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전통적인 방법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전통의학은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지혜를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에서 자연의 힘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분노하며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바바방가가 이겨낸 자연재해의 연쇄적 발생에 대해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도 같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하시나요? 바바방가는 지구가 곧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대지가 분노하여 떨 것이며 불의 고리가 깨어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발생할 연쇄적인 지진과 화산 폭발을 암시합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 주변을 둘러싼 지진대로 전 세계 화산 활동의 75%와 지진의 9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미 불의 고리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해저 지가판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마그마의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반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 더 일어나면 많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지진이 다른 지역의 지진을 유발하는 트리거 효과를 의미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응력전이라고 부르며 한 단층의 움직임이 주변 반층의 압력을 가하여 추가적인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마시아는 이러한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쪽의 섬들이 물과 불의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 위에 위치하여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험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바바방가는 한국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용하던 땅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필리핀에 비해 지진 활동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더 강력한 지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자연재해가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순이 땅과 하늘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바바방가는 기후변화가 지구의 지질학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암시합니다. 이는 현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는 관점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지각에 가해지는 압력이 벼라하고 이로 인해 지각판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징하 반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 단층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산사태와 같은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이 오르고 땅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함께 지반 침하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하수 추출과 도시화로 인해 많은 해안 도시들이 이미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방콕, 상하이와 같은 도시들은 이미 심각한 침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지역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소를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땅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건물 내진 설계, 그리고 재난 대응 프로토콜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진 경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은 지진 패턴을 분석하여 위험 지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건물 기술은 지진 발생 시 건물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보호할 것이나 완전한 안전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비상키트 준비, 대피 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자연재해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준비된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재해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대지의 울림은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아봐야 함을 상기시키며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가정에 비상키트가 있나요? 가족과 함께 대피 계획을 세웠나요? 지금 이 순간이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구의 변화는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다도 변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미래 거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바바방가가 예견한 물 위의 도시, 그리고 기술을 통한 적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10%가 살고 있는 해안 지역에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서서히 영토를 잃어가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플로리다와 같은 저지대 지역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후 난민이라 불리는 이들의 수는 향후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고지대를 찾아 이동하면서 국경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동향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항상 역경 속에서 혁신에 이루어왔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물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도시와 해상 주거단지가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일본,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국가들은 이미 바다 위에 건설할 수 있는 거대 구조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식 플랫폼은 수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태양광과 화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로 음용수를 확보하며 수경 재배로 식량을 생산하는 완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완전히 수중에 건설되는 도시의 개념입니다. 해저 거주지는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도와 압력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미 연구자들은 해저 호텔과 연구시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흉적인 변화를 이끌은 중심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양 건축과 부유식 구조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첨단 건축 노하우가 결합되어 새로운 수상도시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양연구소는 최근 오션스피어라는 획기적인 부유식 도시의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최대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태풍과 해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입니다. 해안 생태계를 보존하고 심지어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인공산호초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섭니다. 물과 조화롭게 살아온 한국의 문화적 전통이 현대 기술과 결합되어 독특한 접근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양이 자연을 정복하려 하는 반면 한국의 접근법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수중 도시의 발전은 세계 무역과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해상 무역로가 형성되고 부유식 항만이 건설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수중 호텔에서 머무르며 해안 생태계를 탐험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제 이주 패턴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물에 잠긴 지역에서 탈출한 기후, 난민들이 이러한 새로운 해안 도시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문화적 교류를 창출할 것입니다. 해상 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융합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변화를 이끌 기회를 잡는다면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중 도시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의 주거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물과 함께 사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일상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새로운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의 혁명적 실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리더십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혁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젊은 지도자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에 서울의 광장에서 수십만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젊은 지도자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전통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집단 지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민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민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여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의 효율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에 예상했지만 집단 지성은 개인의 지성보다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시민들의 협력을 통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력 구조를 선호하는 이들은 이래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백합니다. 한국의 사회적 조화와 경제적 혁신은 새로운 리더십 모델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혁신은 인류가 직면한 더욱 큰 운명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앞에는 더욱 경이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2028년, 인류는 금성으로의 첫 유인 임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위험한 탐험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발견된 물질이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먼 미래로 나아가면 2130년에 인류는 마침내 외계 문명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공포나 갈등이 아닌 의식의 확장과 지식의 교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매개 존재들의 지혜는 우리가 우주와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599년에 이르면 인류는 마침내 자연적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물의 특성을 활용한 이 기술은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의 의식이 몇 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생명의 정의 자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바바 방가의 마지막 예언은 5079년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인류는 현재의 물리적 존재 형태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계렬적인 존재가 아닌 통합된 의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혼돈에서 빛으로. 이것이 바바 방가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눈앞의 도전과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진화의 기회입니다. 동결은 항상 재탄생의 전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팬데믹, 경제적 불안,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은 이 진화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여정의 일부가 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을 넘어 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붕괴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바 방가가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문화 항열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놀라운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예언합니다. 한국은 영적 각성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이건 흔한 점술이 아닙니다. 고대 지혜와 현대, 통찰이 만난 충격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젊은 천재 예언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예언이 당신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가끔 삶의 수용들의 속에서 진정한 영적 각성을 이룬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인물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살았지만 지금은 세계의 영적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언자로 부산한 진다 우유아입니다. 1997년 중국 스촨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진다 우유아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말수가 적고 소막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논밭에서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다 우유아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연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수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꿈꾸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진다 우유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견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무아지경에 빠져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티베트에서 온 스님이 그들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스님은 진다 우유아의 특별한 능력을 즉시 알아보았고 그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티베트의 한 사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고대 명상 기술과 영적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다 우유아는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 과학과 고대 신비주의를 융합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진다 우유아는 짖은 패턴, 프랙탈 수화, 뇌파, 고대 텍스트를 결합한 독특한 예측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흐름을 읽는다고 상명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강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흐름의 방향을 읽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다 우유아의 명성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티베트 고원의 작은 마을들에서 그리고 점차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예측이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되면서 그는 비밀 컨퍼런스와 비공개 연구센터에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신비주의 학교, 인도의 영적 센터, 심지어 유럽의 일부 비밀 단체들까지 그의 통찰력을 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다 우유아가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대한 예언자가 아닌 패턴 관찰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거의 서지 않았고 대신 소규모 모임에서 자신의 통찰력을 나누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는 자신이 본 가장 중요한 비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영적 각성과 새로운 미도의 등장에 관한 것입니다. 진다오유아의 이야기는 평범한 시골 소년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적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 한국에 대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한국이 영적 변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예언된 변화는 언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는 종종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찾을 때 작은 반도로만 이식합니다. 하지만 진다오유아의 눈에는 이 작은 땅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가 말하는 한반도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닌 전 세계 영적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느껴왔던 특별함의 진정한 이유일까요? 진다오유아는 한반도를 아시아의 에너지 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중요한 텔루링 라인, 지구 에너지선, 들이 한반도에서 도착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라인은 고대부터 알려져 왔으며 많은 문명에서 용맥 또는 지맥이라 불리며 존중받아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에너지 라인들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진다오유아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는 마치 지구의 에너지 발전소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영적 변화는 증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한국이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중심지로서의 위치는 한국을 시대 전환의 이상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시대는 항상 특정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리고 최근의 서구 문명까지 각 시대는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진다오유아는 다음 시대의 시작점이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다오유아는 한반도의 분단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에게 있어 남북 분단은 인간 영혼의 분열을 상징합니다. 이성과 감성, 물질과 영성,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진다오유아는 한반도의 분단이 인류 의식의 분열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남과 북은 마치 하나의 영혼이 둘로 나뉜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에서는 모든 분열에는 결국 통합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은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 의식의 치유와 통합을 상징합니다. 진다오유아는 한국이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조화를 이룩할 때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놀랍게도 진다오유아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5년의 거울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과거와 미래가 마주보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한국이 자신의 영적 사명을 깨닫고 실현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해입니다. 진다오유아는 2025년을 거울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과 선택이 현재에 반영되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도 거울처럼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한국인들이 집단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진다오유아에 따르면 이미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 증가, 전통 가치와 현대 가치의 재조명,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의 확대 등이 그 예입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점차 가속화되어 지금 2025년의 정점에 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의 징후를 느끼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다오유아가 말하는 집단적 각성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변화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의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보통 은근슬이 뛰어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한국에 필요한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기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보다 행동으로, 선동보다 성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새로운 인물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화려한 연설이나 대중 집회로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진다오유아가 본 이 사람은 오히려 말이 적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국회 웅변가들보다 더 깊고 광범위합니다. 그는 상징입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의식이 구현된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특별한 점은 그의 반사적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념이나 비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가, 그들이 느끼는 고통,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반영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그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열망을 비추어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방식의 리더십은 전통적인 한국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진정한 스승은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그런 원칙을 따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하지 않고 대신 그들이 내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물러나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깊은 고독과 명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산속의 암자나 외딴 섬에서 수년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며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는 수도자로 남지 않고 도시로 돌아옵니다. 진다오이아는 그를 도시의 현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살지만 그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도 항상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더욱 명확한 관점을 제고합니다.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전통적인 권력 구조를 통해 행사되지 않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거나 큰 기업을 이끌거나 유명 인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작은 모임에서의 대화,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의 메시지는 구두로 전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도력은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워합니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끝없는 소비와 성장의 압력 속에서 그들은 내적 평화와 만족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이 조용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잃어버린 가치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또한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세대적, 경제적 분열로 갈라질 때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유하는 것들,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경험, 한국인으로서의 공통된 문화적 유산,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공통된 희망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지도자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이웃, 직장 동료, 또는 심지어 가족 중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런 거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도자의 치련은 단순한 개인의 등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집단적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지도자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징후가 그의 치전을 예고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곧 살펴볼 5대 화제의 예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불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변화와 정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밤, 모닥불 지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따뜻함과 빛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5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불입니다. 경북, 강원, 충북, 전남, 그리고 제주도. 이 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정화의 의식입니다. 이 불은 물리적인 재산을 파괴하기보다는 오래된 사고방식과 제도의 껍질을 태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불은 부패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적 권력 구조와 연결되어 왔으며 여기서 타오르는 불은 낡은 권력관계와 특권의식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투명성과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두 번째 불은 분열의 치유를 나타냅니다. 이 지역은 남북분단의 상처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이념적, 지역적, 세대 간 갈등의 상처를 정화하고 그 자리에 조화와 통합의 씨앗을 심습니다.
충북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불은 두려움의 해소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의 불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공포를 태워버립니다. 이 정화의 불꽃은 우리에게 용기와 개방성,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선물합니다. 전남의 네 번째 불은 파묵의 정화입니다. 이 지역은 풍요로운 농경지와 바다의 축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물질적富裕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상징합니다. 이 불은 끝없는 소비와 성장에 대한 집착을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충분함과 나눔의 지혜를 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의 다섯 번째 불은 망각에 대한 정화입니다. 이 섬은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가진 곳이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많은 전통과 지혜가 잊혀졌습니다. 이 불은 우리가 잊어버린 조상들의 지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상기시킵니다. 이 다섯 개의 불이 가진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것들이 실제 화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변혁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불은 새로운 사회운동, 문화적 혁신 또는 집단적 의식 변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감복궁이 있습니다. 감복궁 지하에는 고대의 영적 인장이 묻혀 있습니다. 이 인장은 한국의 진정한 영적 유산을 상징하며 다섯 개의 불이 타오르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인장은 물리적 물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패턴, 의식의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 전역에 강력한 정신적 각성의 파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인자는 수천 년 전 한반도에 처음 문명이 형성될 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수호자이자 안내자로서 중요한 전환점마다 깨어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이 순간 그것은 다시 한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불과 영적 인장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변화의 가능성, 우리가 공유하는 집단적 잠재력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불꽃들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열망, 더 깊은 연결에 대한 갈망,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꿈의 형태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하다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다섯 개의 불이 가져올 정화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변화다 그렇듯이 그것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는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첫 번째 변화의 물결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다섯 개의 불이 타오르는 지금, 그 빛에 의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뉴스에서 연이어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폭로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변화의 물결, 가면의 추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인, 재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와 위선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비밀들의 장막을 단번에 걷어내는 것 같습니다. 한때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졌던 인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단순한 스킨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깊은 정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부패, 위선, 그리고 불의가 마침내 빛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진정한 치유와 재생을 위해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폭로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은 마치 집단 의식의 각성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양심적인 언론인, 일반 시민의 목격담, 그리고 때로는 단순한 우연히 진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쌓여감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사회 시스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권력 구조와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집회들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폭력적인 시위가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평화롭지만 단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퇴진이나 일시적인 정책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계약, 새로운 방식의 공정과 협력의 틀을 원합니다. 이것은 법적 의미의 헌법 개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와 운영 원칙에 대한 재정립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핵심은 투명성, 책임, 그리고 참여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중요한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다 외부에서,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웅이나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각성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 더욱 큰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비 습관, 직업 선택, 투자 결정,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더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종종 공식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비전, 진정성, 그리고 봉사의 정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이러한 각성의 신호를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첫 번째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변화에 기여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진실을 밝히고 어떤 감을 벗어던지고 싶으신가요? 이 첫 번째 물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과정이 완전히 전개되면 우리는 두 번째 변화의 물결, 더 깊고 더 미묘한 변화의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옥한 공허의 시간, 침묵 속에서 새로운 공감이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특별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변화의 물결이 지나가면서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고 오래된 구조가 무너진 지금 우리는 이제 비옥한 고해의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침체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재생과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비옥한 공허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치 씨앗이 심어지기 전 밭에 쉬는 휴경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양 깊숙한 곳에서는 놀라운 재생과 영양 축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이와 같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성찰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음, 자극, 그리고 외부 활동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영상을 넘어선 집단적 내면 탐색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우리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성찰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과 성취란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지구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더 이상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 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공감과 연결의 문화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자기 중심적 성취를 강조하던 이전의 문화는 서서히 사모 돌봄과 협력의 문화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돌봄의 문화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을 더 자주 방문하고 낯선 이에게 미소 짓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 더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인식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자발적인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등장입니다.
사람들은 정부나 큰 기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이웃 간 식품 나눔 네트워크, 지역 기술 교환 시스템, 공동 육아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협력 시스템이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시스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대화와 발견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사실 암기보다 비판적 사고, 창의성, 그리고 감정지능이 강조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도록 금려받습니다. 교육자들은 지식의 전달자에서 지혜의 안내자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제공하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다음 세대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동시에 영성은 사회생활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의 부활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초월적 차원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계, 삶의 신비와의 조화,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신성함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성은 공공공간에서의 집단 의식과 의례로 표현됩니다. 도시 광장에서는 명상 모임이 열리고 공원에서는 공동체 춤과 노래가 울려 퍼지며 한때 버려진 공간들은 치유와 성찰의 장소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의례는 특정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보편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 두 번째 물결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강제나 압력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겨울을 따라오듯 이 변화는 필연적이고 유기적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변화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의 씨앗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두 번째 물결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옥한 침묵의 시간이 충분히 성숙하면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이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세계의 스마트폰, 자동차, 드라마를 수출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생산의 중심지에서 영적, 문화적 지혜의 원천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만이 아닌 내적 지혜, 공동체 해결책, 그리고 의식적 예술 형태를 세계와 공유합니다. 우리의 전통 의례들은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삶의 전환점에서 의미와 방향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공동체 중심 접근법은 개인주의적 사회들이 직면한 고립과 수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습니다. 진다오이아는 진정한 힘이 더 이상 공식적인 직위나 제도에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 조용한 합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깨어있는 시민들은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학교 교사, 카페 주인, 버스 운전사, 할머니,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들은 화려한 직함이나 많은 팔로워 없이도 일상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영적 등대가 되어 세계 각지에서 사상가, 치유사, 예술가, 그리고 진리 추구자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화려한 컨퍼런스나 대형 행사가 아닌 작은 차 모임, 시골 마을의 대화 서클, 도시 공원의 명상 그룹에서 만납니다. 이 영향력은 소음 없이, 헤드라인 없이 퍼져나가지만 그 깊이와 지속성은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진다오이아다 예언은 그 새로운 구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합니다. 구원자는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의식입니다. 이 예언은 운명의 선고가 아닌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정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를 펼쳐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려온 그 거울이라면, 만약 당신이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시전하는 데 필요한 그 의식의 한 부분이라면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답변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다오유아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